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킴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지난 시간 너무나 아쉬워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서수남 선생님 아닌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 지난 시간에 주저리 별로 한 얘기도 없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저희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오늘도 역시 말씀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유성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로 들었어요. 어떻게 가수랑 하청일 선생님이 아직 같이 가수니까 친하시고, 근데 전유성 선생님은 개그맨, 코미디언인데 어떻게 친해지셨는지. 전유성 씨뿐만이 아니라 이용식 씨, 이마령 씨, 김학래 씨, 심영래 씨, 그 외에 많은 예를 들면 송혜 선생님이나 옛날에 이제 구봉서 선생님 이런 이제 코미디를 하시는 연기자분들이 나를 많이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한다는 것보다도 많이 좀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코믹한 요소 때문이도 아니고 저는 나는 웃지 않는데 웃기는 짓을 잘하나 봐. 근데 옛날에는 키 크고 키 크면은 싱겁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요소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웃기는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어떤 때는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황당하기도 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웃음을 좀 뽀록뽀록 이렇게 생기는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코미디언 분들은 친한 분들이 많았는데 가수 쪽엔 친한 분은 없으셨어요? 많죠.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또래들은 거의 활동이 멈췄는데요. 네. 지금 그래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친구 중에 하나는 윤한기 목사님. 가수로서도 나오고 동년배고 같고 대부분 다 후배지요. 나훈아, 이제 조용필 다 후배고. 다 친하게 지내셨었고. 네, 다 후배고. 거의 선배님들은 내가 이제 활동하는 선배님들은 현미 씨 정도, 그다음에 우리 이제 조영남 씨나 이런 분들도 다 나오고 좀 비슷한 또래지만은 거의 이제 우리 또래들은 지금의 이제 거의 노년의 세계로 다 들어갔다고 봐야죠. 어떠세요? 저는 아직 이제 좀 그렇게 중년이 작년이 되어보지 않아서 중장년층이 되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좀 젊었을 때 친했던 분들이 좀 나이 들어도 계속 이렇게 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으세요? 내가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벌써 세상을 떠난 박상규 씨가 있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병약해서 죽는 거, 이거는 참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한 그런 삶으로 살다가 가는 게 얼마나 좀 우리가 바라는 일이고 얼마나 참 좋은 일이냐. 이런 게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병약했어요. 약한 약골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은 그냥 학창 시절에 나는 얼마 못 살 거다. 내가 옛날에 손금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명선이 좀 짧어.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근데 내가 지금 70 넘어까지 이렇게 산다는 거는 내 자신 생각에도 참 감사해요. 근데 좀 아프신 적이 있었죠?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제가 이제 큰 시련을 맞이하지요. 근데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많은 돈을 이제 잃어버리고, 그게 제가 그랬더니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애기 엄마가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그거는 어쨌건 간에 내 가족이 저지른 일은 보통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했든 간에. 난 그 핑계를 댄다는 것이 그건 변명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인생이 내 맘먹은 대로 되지 않는구나. 잃는 것도 하늘의 뜻이고 얻는 것도 하늘의 뜻이고, 그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약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사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네. 인생 철학,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이 먹으면 좀 생각하게 돼요. 네. 근데 그럴 때 해답은 뭐냐면은 첫째 생각이 건전해라. 둘째 몸이 건전해라. 네. 이 두 가지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생각이 건전하냐, 몸이 건강하냐. 네. 이 사람은 그래도 큰 실수가 없이 살 수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나는 이제 행동과 생각을 바르게 갖자라고 삶의 가치관을 정리하기 시작한 게 60 넘어서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은 돈이 모두가 아니다. 네. 세상은 명예가 모두가 아니다. 네. 그 사람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살더라도 얼마만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네.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존경과 불신과 이런 것 다 그 사람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큰 빚을 지었을 때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네. 내가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내가 신세 지는 사람이 아니라 신세를 갚는 삶을 살겠다.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거는 이상하지만은 나를 필요로 한 사람,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가겠다. 저는 봉사라는 걸 2010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네. 봉사라는 비읍자도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내 가족하고 나하고만 잘 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은 내 인생이 그걸로 그냥 값 있는 것 줄 알고 그게 내 인생은 그냥 그게 나의 의무자, 나의 이제 모든 것이었는데 나와 내 가족만 사는 게 결코 그게 훌륭한 삶이 아니에요. 이웃을 생각하고 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죠. 네. 그런 거를 2010년도에 깨닫고 빚을 어느 정도 교통정리하고는 아프리카 봉사를 시작했죠. 다양한 것들을 또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됐었군요. 그러니까 그 고뇌의 시간, 네. 어려움의 시간이 결코 그것이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어진 것도 많다는 거죠. 네, 얻어진 것도 많아서 나는 그런 삶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또 말씀하신 이 사고가 굉장히 선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예전에 좀 아프셨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 아파서 좀 거동이 불편하신 기간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의사가요. 네. 환자가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 병원에. 네. 딱 들어오면은 저 환자는 곧 쾌유할 수 있겠다. 저 환자는 조금 오래 가겠다.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환자가 나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병의 치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그 신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이제 병을 좀 치유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됐고 네. 그 건강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은 관리 한다고 건강이 될까요? 따로 하시는 운동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으신가요? 운동은 일주일에 3번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시간 날 때는 이제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네. 내가 시간이 나면 뭐부터 하냐? 운동부터 해요. 시간이 나면은. 어떤 운동?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하기 쉬운 운동이 걷기 운동. 그다음에 근력 운동. 네. 그다음에 먹는 운동. 먹는 운동.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오. 먹는 거 잘 먹고 잘 자면요. 1차적인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 대신 물론 잘 배설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은요. 네.
그거는 저력이 좋아요. 이거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질병이 환경과 먹는 거로부터 들어오잖아요. 네. 지금 이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건강관리 세 가지가 나왔네요. 네.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잘 먹고, 잘 그리고 자고, 일주일에 3번씩 운동하고. 잘 자고, 네. 생각이 건전하고, 그다음에 생각과 더불어 행동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군요. 지금 또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죠? 사진도 촬영 직접 하시고. 어떻게. 사진은 내가 그래도 비교적 늦게 배운 거지만 나한테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을 줬어요. 나는 누구한테든지 사진을 조금 취미 삼아 좀 터득하라고 그래요. 사진은요 매우 즐거운 일이고 매우 참 나의 취미 생활에 굉장히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일기를 쓰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하고 그것이 나의 기록물이 돼서 나중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와도 그렇게 하듯이 내가 찍은 사진은 나만 좋은 거야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네. 때로는 귀한 자료가 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진은 좀 배우라고 그러는데 블로그 하면서부터 이제 사진을 찍고 아프리카 이제 봉사여행 떠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국적인 풍경 또는 이제 우리와 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 찍고 사진 전시회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취미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블로그를 좀 시작하게 되신 건지. 블로그는 사실은 제가 참 선구자 아닌 선구자처럼 일찍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컴퓨터를 일찍이 배웠어요. 도스 지금 윈도우 프로그램이 안 나올 때 이미 배웠다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우리의 미래 사회를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이제 대학교 때도 좀 들었고 그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외국의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컴퓨터가 매우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를 네. 일찍이 알기 때문에 그걸 빨리 배웠죠. 그래서 홈페이지도 제일 한 90년대에 이미 나는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었고 그때도 내가 블로그 운영은 아니지만 내가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윈도우 체계를 말해서 우리가 마우스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블로그를 좀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그러면 처음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도 되게 네. 일상생활에 먹거리가 제일 많으니까 먹는 걸 제일 많이 취재했죠. 네. 그리고 음악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산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방송을 많이 하니까 방송 이야기 이런 거를 이제 사진을 조금 찍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걸 풀어서 우리 이제 조금 소개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진 이야기 그다음에 서수남의 마일 라이프의 삶에서 사람 만나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카테고리를 하나씩 늘켜가는 거죠. 지금 누적 방문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00만은 아직 안 됐고요. 한 60만 명 정도. 어떤 비결이라는 게 있을까요? 지금 블로그를 그냥 부정만 퍼올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뭐 어떤 때는 재미있는 것도 있고 공감 가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쇼킹한 뉴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지나다 이웃이 5만 명이 한계예요 블로그에는. 네. 근데 그 5만 명 한계면은 더 이상 이웃 신청이 안 돼요. 이웃이 벌써 5만 명 넘은 지가 벌써 오래됐으니까요. 이웃들이 많은 거지. 하나하나 그냥 소소한 일상들을 좀 올리기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보면은 그냥 나오고 삶의 주변 이야기들이 다 이제 그 블로그에 올라가죠. 이렇게 또 서순환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 화면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믹싱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괜찮겠는데요. 별거 아니야. 근데 저긴 앞에를 인트로로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이거 여기 앞에 나와. 앞에를 이거 갖고 만들죠. 아니 여기서 이거를 네. 그냥 킥만 좀 앞에 나오면 어떨까? 맨 앞에요? 앞에 한번. 맨 앞에 어. 맨 앞에만 킥을 그럼 베이스만 있는 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어, 킥만 나오게 해서. 그러면 아니 두 소절 해줘야지 만약 하게 되면. 네 이거 복사 줄이고 얘는 킥이 종아리가 이렇게
자,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저 녹음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음악을 만들어서 넣고 그다음에 노래를 넣고 그러면 이제 그 넣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또 편집을 하고 마지막 손질하고 오늘 그 마지막 손질하는 믹싱 작업을 오늘 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선생님 그 끄듬에서 네. 정신없이 해요. 거기서 멜로디보다는 하모니가 너무 크게 들리네. 아, 그래? 믹싱이 안 돼서 그렇지. 예, 그 좀 그 코러스 한 걸 조금 줄여 놓을게요. 이증가 남는지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예. 요리 주저하지 말고 예쁜 표정 보여주세요. 샤ල් 당신이 있으니 아름다운 세상이요. 작년부터 준비했던 작업인데요. 그 선생님이 원래부터 그 어쿠스틱 기반의 그 음악들을 많이 하고 컨트리 음악을 많이 하셨는데 그 디제잉에 심취하셔가지고 클럽 음악을 굉장히 많은 걸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컨트리와 클럽 음악을 믹스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이번에 해보게 됐죠. 너무 바쁘게 살아가네 이렇게 조금 미세하게 이게 조금 막아 떴어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거슬리게 들리더라고. 네, 그거 조금 당겨보죠. 당겨보면 빠진 건 없는지 잊은 건 없는지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빨리 나와야 돼. 근데 콜라스는 제 박에 딱 맞더라고. 그런데 아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지치시니까 쓰러지세요. 네. 다음에 와서 또 하세요. 왜 거기 하시려고 계속 그 얘기하시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때요? 후배 입장에서는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보기가 좋은데 같이 작업하는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 아주 힘듭니다. 저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완벽을 추구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어저께 다 오케이를 이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뒤엎고 다시 또 새로 하고 뭐 오늘 정말 좋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서 또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다시 고치니까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 있고 정말 이런 점은 후배들이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아쉽게 마무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죠. 후배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꼭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좀 하면 아쉬워가지고 사실은 편곡도 거의 완벽하고 또 엔지니어링도 거의 잘해서 내가 늘 만든 음악에 만족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부족하니까 내가 이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항상 그렇게 아쉽죠. 음악이라는 건 저에게는 뭐 제가 생명 다음에 나를 지탱해주는 뭐 파워라고 그럴까 힘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 음악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것이 직업이지만 결코 그것이 노동이라고 생각을 않고 나는 내 스스로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또 관객들이나 들으시는 분한테 전달되면 더 없는 바람이고요. 선생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일단 가수에다가 작사도 하셨고 그리고 영화 배우, 사진 작가, 뭐 정말 많은 작곡, 뭐, 펴는 거 정말 많은 타이틀인데. 근데 원래 옛날에요. 네. 옛말에 재주가 많은 사람은 한 가지도 똑똑히 못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는 네. 한 가지도 전문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저는 그냥 그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도전을 하고 이제 좀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저것도 배우고 싶다 하면 거기에도 심취해서 가고.
그냥 호기심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다 보면은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아, 음악. 재능은 내가 보기에는 음악적인 그 재능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부 재능이 되었고, 뭐를 이렇게 한번 배우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그거를 보통 내가 네. 좀 집념을 가지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70대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그냥 우리 부모님께 좀 감사드리고 뭐 유전자 그러니까 뭐 주름살 이거는 뭐 어쩌죠 막을 길이 없겠죠. 네. 머리가 빠진다 이거 막을 길이 없겠죠. 네. 보세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무릎만 건강하고 네. 걸음만 제대로 똑똑하게 걷고 네. 눈만 잘 보이고 네. 그러면 노인네 티가 안 나죠. 그러네요. 무릎이 쫙 펴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허리도 좀 이렇게 펼 수 있고. 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체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평소에 걷는 습관만 가져도 그 사람은 건강 관리의 3분의 1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젊음의 그게 비결이시고 예. 앞으로 또 젊게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러고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젊음을 우리가 기받는다고 그러죠. 네. 우리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손자하고 노는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안 노는 할머니하고 얼굴빛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길을 받아서. 길을 받았다기보다도 내가 그렇거든요. 젊은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어른들을 어려워하니까 네. 내가 벌써 마음문을 열고 네. 가까이 가줘야 돼요.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뭐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네. 걔네들은 어른 보면은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인사하고는 조금 어색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야, 너 몇 학년이냐? 아우, 너 참 잘생겼다. 네. 한마디 해주면 걔가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고 그렇게 대화를 먼저 내가 조금 베푸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주면은 네. 거부감이 없죠. 네, 그런 데서 내가 또 덕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을 좋아하는 중장년층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저는 그냥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이를 절대로 뭐 의식하지 말고 이런 설레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내가 나이에 걸맞게 산다는 생각조차도 그것도 이미 나이 먹은 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늘 젊음을 좀 유지하고 살고 싶으시다면은 우선 생각이 젊어야 되고요. 네.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그저 쉬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별장이 있는 것보다도 별장이 없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휴식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움직임이 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휴식 공간이 많다면 차에 자기가 승용차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이는 게 훨씬 운동 네.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대로 정체된 삶을 살지 마시고 움직이는 삶을 만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너무나 또 즐거운 시간. 네, 저기 뭐 알맹이가 별로 없죠. 아니에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으로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가수 서수남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오늘은 영화 비바빠 룰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지병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법한 평균 나이 70인 4명의 남자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영환, 치매 아내를 극진히 보살피고 있는 춘호, 첫사랑을 놓쳐 모태솔로로 살아온 현식, 사업 실패로 가족을 버리고 도망을 다니며 숨어 지내는 덕기. 4명의 주인공은 친구들과 추억의 시간을 공유하고 살면서 이루지 못했던 버킷리스트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 영화에서는 4명의 시니어가 자신의 꿈을 찾고 진짜 멋진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도 가슴에 품었던 버킷리스트를 꺼내서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클럽! 여길 가봐도 저길 가봐도 눈에 보이는 넌 사람일 뿐이야.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얼굴이 미흡다고 고민하는 사람. 애나 좋구나, 세월이 좋구나. 물만 마셔도 기분이 좋구나. 노래를 부르자, 노래를 부르자. 내가 누구냐? 오, 내 친구구나. 길거리를 나가봐도 자동차뿐이고요. 주차장에 가봐도 자동차로 꽉 찼네요. 편하자고 타는 건데 불편한 게 자동차야. 아마 타던 그 시절이 이제는 그립네요. 애나 좋구나, 놀기가 좋구나.